지연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푸르렀는데 지금은 축 늘어진 채 색을 잃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거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언제든 폭발로 바뀔 수 있었다.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들어올 남편 태수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지연은 늘 그렇듯 긴장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엄마, 아빠 또 화내?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에 벌써 공포가 배어 있었다.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민서는 방에서 그림 그리자. 엄마가 이따 보러 갈게.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자 곧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술에 취한 태수의 발걸음이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단 채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밥은? 그의 첫 마디였다. 애정도 안부도 없었다. 오직 명령과 불만만이 남아 있었다. 데워놨어. 금방 줄게. 지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목소리. 뭐 이렇게 늦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지연은 순간적으로 멈췄다. 설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다. 반박은 곧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태수를 자극할까 두려웠다. 이게 밥이야?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태수는 젓가락을 탁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지연은 얼른 국을 다시 데우려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날아왔다. 뺨에 불이 번지듯 아픔이 퍼졌다. 순간 방 안에서 민서의 놀란 비명이 들려왔다. 지연은 그제야 손으로 뺨을 감싸진 채 몸을 웅크렸다.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민서는 문틈 사이로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작은 눈망울 속에 번지는 두려움과 슬픔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태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는 깨진 접시 조각과 지연의 흐느낌만 남았다. 그녀는 아이가 다가올까 봐 눈물을 손등으로 급히 훔쳤다. 엄마 괜찮아?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실수했어. 엄마 잘못 아니잖아. 민서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았다. 멍하니 꺼져버린 화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민서가 나처럼 두려움 속에 자라야 하나? 그러나 그 질문의 끝은 늘 막혀 있었다. 가진 돈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 사회는 이혼한 여자를 곱게 보지 않았다.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 날이 올까? 지연은 그저 눈을 감고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민서에게 들키지 않으려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비쳤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올 거지? 민서가 가방을 메고 나서며 묻자 지연은 서둘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우리 민서 데리러 꼭 갈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태수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 남편은 이미 출근을 나갔지만 거실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무심코 그것들을 치우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어젯밤의 장면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애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아. 근데 요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 아,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지연은 습관처럼 거짓말을 내뱉었다.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혹여 소문이 돌면 더 큰 화가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태수는 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칠었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렸다며 화풀이 상대는 또다시 지연이었다. 던져진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민서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깊게 새겨지는 게 가장 두려웠다. 그날 밤 태수가 잠들자 지연은 조심스레 방에서 나와 메모장을 꺼냈다. 나가야 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짧게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손이 떨려 글씨조차 삐뚤빼뚤했지만 그것은 지연이 오랜만에 꺼낸 진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가진 돈은 거의 없고 친정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예전엔 꿈이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두 포기한 지 오래였다. 막막한 벽 앞에 선 듯 그녀는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앉아만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카페 직원 모집 시간제 경력 무관. 작은 글씨였지만 지연의 눈에는 커다란 희망처럼 보였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 밖에서 숨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태수가 늦게 들어온 틈을 타서 지연은 몰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알바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나가도 될까요? 네, 바로 오세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은 한 걸음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시작이었다. 그 순간 민서가 방에서 나와 속삭였다. 엄마 울었지?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우리 민서랑 곧 행복해질 거야.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아주 작은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언젠가 자신과 민서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향이 지연의 코끝을 스쳤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며 카페 내부는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에 지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셨죠? 카운터 안에서 한 남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눈빛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대략 40 즈음으로 보였다. 네, 맞아요. 이름은 박지연이고요. 일은 뭐든지 성실히 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남자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선 차분히 자리에서 쉬셨다가 간단한 일부터 같이 해봐요. 그의 말투는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마치 상대방이 다칠까 봐 한 걸음 물러선 듯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목소리를 들은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첫날이라 서툴렀지만 준혁은 끝까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 커피 머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웃어 보일 때마다 지연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갔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분은 드물어요. 준혁의 칭찬에 지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듣는 긍정의 말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에서는 늘 욕설과 비난뿐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무렵 손님이 잠시 끊기자 준혁이 물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애써 웃었다. 그냥 아이랑 둘이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요. 준혁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더욱 잘 오셨네요. 여기선 걱정 말고 일만 하세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일었다. 따뜻함이라는 것이 이런 걸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죄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퇴근길 가방 속에 첫날 받은 근무표를 꼭 쥔 채 지연은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나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살고 싶다는 의지 같았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것은 지연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불빛 같은 것이었다. 며칠째 카페에서 일하면서 지연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만 갇혀있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커피 향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지연을 조금씩 살아있게 만들었다. 처음엔 커피 주문을 헷갈려 손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았다. 지연은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툰 거예요. 저도 초창기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 말에 손님들마저 웃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준혁은 늘 지연과 함께 정리했다. 지연이 의자를 옮기다 허리를 부여잡자 그는 바로 다가와 말했다. 허리 다치면 큰일이에요. 무거운 건 제가 할 테니까 가볍게만 도와주세요. 순간 지연은 손길을 뿌리치듯 물러났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동안 남자의 손길은 곧 폭력이라는 공포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눈치를 채고 곧바로 거리를 두며 웃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안함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요. 집에 돌아오는 길 지연은 혼잣말을 했다.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다정하지?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낯설어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며칠 후 카페에 손님이 몰린 날이었다. 지연은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나르느라 땀에 젖었다. 그러다 쟁반을 놓치며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큰 소리에 순간 몸이 굳었다.
반사적으로 욕설과 손찌검이 날아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들려온 건 차분한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요. 손 안 베었어요? 준혁이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며 지연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나무람이 아닌 걱정만 담겨 있었다. 그제야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포 속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삶,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서가 그림을 그려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 오늘은 웃는 얼굴 그렸어. 그림 속에는 지연이 웃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서가 엄마의 웃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더 이상 눈물 속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랐다. 지연은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짐했다. 난 변해야 해.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며칠째 카페에서 일하며 지연은 전보다 활기가 돌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집 밖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작은 해방이었다. 거울 속의 얼굴도 달라지고 있었다. 억눌린 표정 대신 가끔씩 미소가 스쳤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었다. 너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 죽겠냐? 태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저녁 술상을 차리던 지연은 순간 손이 굳었다. 아, 그냥 민서 학교 끝나고 같이 다니니까 그게 좋아서. 억지 변명을 내뱉었지만 태수의 눈빛은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며칠 전부터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연을 유난히 살폈다. 화장 기운이 조금만 진해도, 웃음이 조금만 많아도 그는 곧바로 추궁했다. 남자 생겼냐? 어디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지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태수는 냉소를 흘렸다. 내 눈은 못 속여.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아는데. 그날 밤 지연은 민서가 잠든 방 앞에 앉아 가만히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걸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카페에서의 시간이 자신에게는 숨쉴 구멍이었지만 태수에게는 또 다른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터지고 말았다. 그날 지연은 카페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문득 골목 모퉁이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태수였다. 술에 취한 얼굴로 담배를 문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저음으로 깔린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다.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그냥 마트에 좀 들렀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네 몸에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태수는 거칠게 지연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 힘은 숨이 막힐 정도로 세차게 조여왔다. 알바 따위. 누가 허락했어? 집에서 애나 키우면 되지. 뭘 기어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해?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태수는 손찌검까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은 언제든 폭발할 듯 날카로웠다.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경고했지. 네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기어나가면 그땐 끝이야. 지연은 민서를 아는 채 속으로 떨며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 숨을 곳이 없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도 없다. 태수의 경고가 있은 후 지연은 며칠 동안 카페에 나가지 못했다.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녀의 방 안은 늘 어두웠다. 민서조차 그런 엄마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말수가 줄었다. 이대로 또 갇혀 살아야 하나?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자유로움이 이미 그리워졌다. 그러나 태수의 눈빛은 여전히 머릿속을 옥죄었다. 그날 손목을 움켜쥐던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아렸다. 며칠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연 씨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죄송해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혹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함부로 묻는 건 아니지만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순간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가 괜찮냐고 물어봐 준 게 언제였던가. 그녀는 목이 메어 대답을 잊지 못했다. 결국 짧게 한마디만 내뱉었다. 감사해요. 저 다시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자리는 항상 비워둘 테니까.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얼굴 속에서 희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민서에게도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다음날 지연은 다시 카페 문을 열었다. 준혁은 반갑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벅차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날은 손님이 많았다. 지연은 정신없이 움직이며 땀을 흘렸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다. 준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 속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퇴근길 준혁이 잠시 지연을 불렀다. 지연 씨 이 말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지연은 순간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돌렸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고스란히 가슴속에 새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별빛이 보였다.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카페 일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지연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비록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다. 준혁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고 민서도 엄마의 달라진 기운을 눈치챘는지 더 자주 웃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저녁 태수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야, 박지연. 요즘 네 꼴이 왜 이래? 그의 시선은 지연의 얇게 바른 화장, 정리된 머리카락, 조금 달라진 표정에 꽂혔다. 집구석에만 있던 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쩡하게 꾸미고 다니냐고.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요. 기분 전환? 너 지금 나 우습게 보냐? 순간 태수의 손이 식탁의 컵을 내리쳤다. 컵이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서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너나 몰래 뭐 하는 거야? 대답해. 태수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냥 알바 조금 하는 거예요.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알바. 내가 돈 못 벌어다 줘서 그래. 너 어디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연의 온몸이 굳었다. 대답할 틈도 없이 태수의 손이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살이 시퍼렇게 멍들 만큼 거칠었다. 내 눈빛이 달라졌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만둬. 아니면 그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집 앞을 지나던 준혁이 우연히 들른 것이었다. 민서가 울부짖는 소리가 밖까지 들려서 걱정돼 문을 두드리다 급히 들어온 것이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준혁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지연은 얼떨결에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수는 잔뜩 취한 얼굴로 준혁을 노려보며 고함쳤다. 너 뭐야? 감히 남의 집에 왜 기어들어와?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가 울어서 그냥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요. 그의 시선이 지연의 멍든 팔로 향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공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지연의 비밀스러운 균열이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술에 골아떨어졌다. 깨진 컵 조각과 물기 어린 바다, 그리고 지연의 팔에 남은 멍 자국이 그날의 폭풍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서는 엄마 품에 안겨 훌쩍이며 겨우 잠들었지만 지연은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현관 앞 준혁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또 따뜻했다. 지연은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가만히 귀를 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 그날 본 거 잊지 않을 겁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지연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지연은 오래 고민했다. 팔에 남은 멍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겁에 질려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갈갈이 찢겼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카페로 향했다. 준혁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히 웃어주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을 마친 뒤 준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연 씨 너무 위험해 보여요. 계속 그렇게 살다간 언젠가 더 큰일이 날 겁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다. 준혁의 말이 옳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태수와 완전히 등을 지는 건 너무나 큰 결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민서를 꼭 안았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나 결정을 내려야 해. 달빛이 어슴풀에 내릴 째는 밤, 그녀는 마침내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 더는 돌아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지연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동시에 요동쳤다. 며칠 동안 지연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 지냈다. 태수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술만 마시면 의심과 욕설이 쏟아졌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서를 데리고 방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조차 이 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마음에 상처로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든 민서를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끝내야 해.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지연은 카페에 나가서 조심스레 준혁에게 말을 꺼냈다. 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절 도와줄 수 있나요? 준혁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치 버팀목이 생긴 것만 같았다. 며칠 뒤 태수가 야근을 한다는 날을 택해 지연은 조심스레 준비를 시작했다. 캐비닛 깊숙이 숨겨둔 약간의 현금, 민서의 옷 몇 벌,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작은 가방에 챙겼다. 가방을 닫는 순간 손이 떨려왔다. 엄마, 우리 어디가? 민서가 속삭였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행복하러 가는 거야. 그날 밤 카페 뒤편 골목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가방을 든 채 민서의 손을 잡고 그에게 다가갔다. 준혁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준비됐나요? 지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 멀리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네. 이제는 준비됐어요. 그 순간 지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 깊은 밤 골목길은 고요했다. 지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준혁의 차에 올랐다. 출발하죠.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지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정말 내가 떠나는 거구나. 그러나 운명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불빛이 휘황한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태수가 보였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를 풍기며 그는 마침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이었다. 순간 헤드라이트에 비친 지연의 얼굴을 본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 박지연. 그는 도로로 뛰어들며 고함쳤다. 차가 급히 멈췄고 민서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태수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누구야? 너 내 마누라 어디 데려가는 거야? 술에 취한 그의 눈빛은 광기 그 자체였다. 지연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리며 외쳤다. 태수 씨, 이제 그만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순간 태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 감히 날 버리겠다고? 그는 차 문을 억지로 열려 했고 준혁은 문을 잡고 막아섰다.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물러나시죠. 태수는 주먹을 날렸고 준혁과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연은 민서를 끌어안고 차 안에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순식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수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비틀거리며 뒷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지연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눈물이 쏟아지며 아이의 머리를 수없이 쓰다듬었다. 준혁은 다친 입술을 닦으며 조용히 그녀 곁에 섰다.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연은 눈물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금 가슴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달 뒤 지연은 민서와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었고 민서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태수는 경찰 조사 후 멀리 떠나버렸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연과 민서를 억누를 힘을 갖지 못했다. 지연은 카페 일을 계속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매일 손님들을 맞으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준혁은 늘 든든히 곁을 지켰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연과 민서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준혁이 다가왔다. 오늘 민서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아저씨, 저 이제 그림도 잘 그려요. 민서는 신나게 공책을 펼쳐 보이며 자랑했다. 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다시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엄마가 될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카페 창가에 금빛 노을이 번졌다. 지연은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준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려움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제2의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